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하고 1년 동안, 1년이 아니라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험인데요. 10월까지 2차 1과목입니다. 2차 1과목을 진행하게 되는 저는 과목 이름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고 신병재입니다. 열심히 해서 올해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몇 장 넘겨보시면요. 이 책의 차례가 나올 거예요. 목차가요. 목차에 보시면 자, 이 책의 차례 해가지고 왼쪽에 파트 1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파트 1에 공인중개사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제1절 1장 총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에 2장 공인중개사 제도 해가지고 다음에 오른쪽에 제일 밑에 7장의 지도감독도 넘기면 우리가 10장의 벌칙까지 공인중개사 법령이 소개되어 있고,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파트 2가 나옵니다. 파트 2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파트 3 이렇게 돼 가지고 중개 실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범위가요, 세 파트입니다. 세 파트.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법령이고, 두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이고, 세 번째가 중개 실무가 됩니다. 이 세 부분에서 도합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시험 범위를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고시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70%니까 28문항 가량이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과 중개 실무는 30%, 우리가 1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7대 3의 비율로 출제가 되니까 우리 수업 시간이나 또 이 교과서의 요 비중도 7대 3 정도로 이렇게 비중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8주 정도 수업에서 5주 정도는 공인중개사 법령을 하고 나머지 3주 정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과 중개 실무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까지 진행할 내용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돼요. 넘겨보니까 파트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트 1 공인중개사 법령 이렇게 돼 있고, 왼쪽에 제1장부터 10장까지가 개략적으로 써져 있고, 또 넘기니까 요점이 나와요. 요약이 나와 있고, 또 쭉 넘기니까 우리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약이 끝나면요, 42페이지 보면 총설 이렇게 돼 있어요. 총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42페이지 총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지식을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갔으면 해요. 그래서 오른쪽 43페이지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법 우리가 일반법이라 하는데, 자, 국내의 모든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적용된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회색 바탕에 박스가 위에 넓혀보기 나와 있을 거예요. 44페이지에. 넓혀보기에 보면 법을 크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누고 있는 게 지금 소개가 되어 있죠. 이걸 좀 소개하고 진도를 들어갈 때는 좀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법뿐 떠나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느 경우에 일반법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모든 경우에 적용될 때를 일반법이다 그래. 일반법이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때, 특수한 경우에 적용될 때를 특별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일반법이요, 여러분이 민법을 배우고 있을 거예요. 민법은 우리나라 개인 대 개인의 모든 거래 영역에 민법이 적용되는데, 이 민법 중에 돈을 주고 빌리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다 그래요. 그래서 민법의 임대차 계약은
민법 자체가 일반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돈 주고 빌리는 계약에는 뭐가 적용된다? 민법에 임대차 계약이 적용되는데, 대상물이 주택일 때 주택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대상물이 상가일 때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을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에만 적용돼.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특별법이 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역시 특별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모든 경우에 적용될 때를 일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특별한 경우에 적용될 때를 특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이렇게 법이 크게 일반법과 특별법 둘로 나눠지는데, 둘 다 규정이 있을 때는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래요. 그런데 특별법은 규정이 빈약해요. 일반법은 조문이 풍부하고. 특별법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일반법이 보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일반법 보충의 원칙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앞 페이지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에 모든 부동산에 관한 민사중개에는 무슨 법이 적용된다고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 민사중개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중개사법은 모든이니까 일반법 앞 페이지에 기본법이 되는 거예요. 일반법 다른 말로 기본법이라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림을 좀 이렇게 키우면 개인 대 개인의 영역을 사적 자치 영역이라고. 이렇게 사적 자치 영역까지 그림을 키우게 되면 부동산 민사중개는 그 일부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적 자치에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나 상법이 되는 거예요. 민법이나 상법이. 그러니까 민법, 상법 영역까지 이렇게 그림을 키우게 되면 민사중개는 민법, 상법에 그 대해서 요 부동산 민사중개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림상. 그래서 무슨 법이 된다? 민법, 상법에 대해서 중개사법이 무슨 법이 되어버려요? 특별법이 되어버려요. 그럼 저기 써진 것처럼 민법 규정도 있고 중개사법 규정도 있으면 뭐가 우선 적용된다고요? 특별법인 중개사법이 우선 적용된다. 우선 적용. 민법은 폐지되고 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중개사법은 조문이 쉬운 한 개에 불과하고 민법은 조문이 1200개, 무려 40배가 더 많아요. 중개사법에 빠진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빠진 내용은 뭐가 보충 적용된다? 민법, 상법이 중개사법을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사회책에 써질 정도로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뒤에 대법원 판례 몇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거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중개사법은 민법, 상법에 대한 왼쪽 제일 위에 동그란 3번에 무슨 법이다? 특별법이다를 기억하시고, 따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민상법을 폐지하고 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고, 중개사법에 빠진 규정이 있으면 민법, 상법이 보충 적용된다를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밑에 네모 2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이렇게 돼 있죠. 몇 페이지? 44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5주 동안 배울 게 공인중개사 법령이 5주 동안에 배우고, 요 법령에서 몇 문제가 출제된다 했습니까? 아까 법령에서 70%인 28문제가 출제된다 했는데, 공인중개사 법누리라 하지 않고 법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 의무가 수반되는 규범을 법적 규범이라는데, 이 법적 규범은 피라미드 형태로 보자면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게 최고법인 헌법이 돼요. 최고법인 헌법이 되고, 그 다음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됩니다. 법률이. 다음에 정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만든 것을 대통령령이다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시행령이다 이렇게. 시행령. 제일 밑에 있는 각 부장관이 만든 것을 부령이라고, 이것을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제일 꼭대기에는 뭐가 위치하고 헌법이 위치하고 그 밑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 그 다음에 대통령령, 그 다음에 부영 이런 유계질서를 갖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법률은 국회에서만 만드는데 3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맞지만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핵심적인 내용만 만들 뿐이에요. 이 핵심적인 내용을 뭐라 부르냐면 법률이다 그래요. 법률. 그러니까 알맹이는 다 쏙쏙 빠져 있고 핵심만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알맹이가 채워져야 돼. 알맹이를 채워놓는 기관이 정부입니다. 정부 전문가 집단이 포진된 정부에서 대통령이 만든 영을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부르고, 각 부장관이 만든 것을 뭐라 부른다? 부영이다 이렇게 불러요. 다른 말로는 시행령이라고, 다른 말로는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시행령, 시행규칙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명령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명령. 법률은 국회가 만들지만 명령은 행정부가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만들어져야지 삼위일체가 돼서 일반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법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사 법률이 시험법이가 아니고 법령이라 했으니까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합쳐져서 시험법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 제일 밑에 가로 1번문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법률은 7장 51개 조문 부칙으로 되어 있다. 그 밑에 가로 2번의 시행령은 38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오른쪽 가로 3번의 시행규칙은 29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쉬운 한 개, 38개, 29개를 합치면 118개입니다. 118개의 조문이 공식적으로 시험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요 과목만 배우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있는데 요거 한 120개 가까이 되는 조문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무리가 가니까 이 중에 가장 핵심이 뭐라 했어요? 법률이라 했죠? 쉬운 한 개의 법률은 달달달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쉬운 한 개의 법률은 앞으로 10월달 시험 보기 전까지 달달달하게 만들어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학원에 결석하지 않고 다니면.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도 지금 페이지부터 1조부터 51조 순서대로 쭉 법령 해설집이에요. 해설집. 법조문을 쓰고 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조문 순서대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시작해 보면 앞장으로 한 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왼쪽 페이지가 공인중개사 법률에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온가요? 총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실은 이 법의 총칙입니다. 이 법 총칙. 공인중개사 법률을 쉬운 한 개의 조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한 개의 조문을 방금 뒷페이지에서 뭐라 했냐면 총 7장 51개 조문 부칙으로 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7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7파트. 제1장에서는 총칙이 나오고요. 제2장에서는 공인중개사 제도가 나오고, 제3장에서는 중개업 등이 나오고, 다음에 제4장에서는 지도 감독이 나오고요. 지도 감독이 나오고, 5장은 중개사 협회가 나오고, 6장은 이 법의 보칙이 나옵니다. 보칙이. 그리고 마지막 7장은 벌칙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7파트에
우리가 조문 쉬운 한 개를 쭉 배치를 했는데 그중에 제 1장의 총칙에는 3개의 조문이 들어갑니다. 3개의 조문이. 첫 번째가 제1조가 나와요. 두 번째가 제2조가 나오고 그리고 제3조가 나옵니다. 이 중에 먼저 제1조는 이 법을 만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목적을. 근데 이것도 과거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됐었는데 특히나 2014년도에 이게 개정이 된 이후에 한 번도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제가 매우 유력한 부분이니까 목적을 정확히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왼쪽 페이지 제일 위에 법 제1조 목적 보니까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서요.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합니까? 건전하게 육성하여 그렇게 쓰고 있죠. 건전하게 육성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출제를 할 때는 여기 소개된 거 1, 2, 3, 4 해놓고 다른 거 하나 끼워 넣는 거예요. 끼워 넣는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4가지로 구성된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국민경제 이바지가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요. 오른쪽 페이지 왼쪽인가요? 왼쪽 제일 밑에 기억에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나와 있습니까? 오른쪽 위에는요. 니은에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했죠. 디귿은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니을은요. 국민경제 이바지 이렇게 4가지가 이 법의 목적임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이 끝나니까 넘기니까 우리가 자 어떤 내용이냐면 한 장을 더 넘기니까 46페이지가 나옵니다. 46페이지 보니까 제2조가 나와요. 제2조가. 그래서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법에 2조에 보니까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를 개념 지어놨는데 그 용어의 정의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는 우리가 시험에서 한 해도 안 빠지고 꼭 출제됩니다. 한 해도 안 빠지고 꼭 출제되는 이유가 6가지의 용어의 정리를 못 해버리면 1조부터 51조까지의 법조문을 해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먼저 2조 1호는 중개라 하면 이렇게 써져 있고요. 2조 2호는 공인중개사라 하면 2조 3호는 중개업이라 하면 2조 4호는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2조 5호는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6호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2조 1호의 중개는 뭐라고 쓰고 있나요? 제일 위에. 자,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부 했는데 여기에 제3조는 중개사법이죠? 중개사법 3조 규정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자, 지금 중개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나 조문 읽고 있죠? 교환이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득실 변경 행위가 중개 대상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물과 이 중개 대상 행위를 뭐라는 게 중개냐면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알선이 소개 아니겠어요? 소개. 아무거나 소개한다고 중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개 대상물이 법 3조에 써져 있는 것만 되고요. 또 중개 대상 행위를, 중개 대상물과 중개 대상 행위를 알선하는 것,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중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법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이 왼쪽 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1번이 되겠습니다. 왼쪽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이렇게 되어 있죠. 3조를 미리 엿보면 밑에 박스에 보니까 토지, 토, 건축물에서 건, 임목에서 입, 강업재단에서 강, 공장재단에서 공.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토, 건, 입, 강, 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법 3조에 써진 5가지만 법정 중개 대상물이 되고 여기에 쓰여져 있지 않는 것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예컨대 호남 제일문 근처에 팔복동에 우리가 중고자동차 딜러 김 사장이 있다면 중고자동차 딜러는 자동차 매매를 중개하는 거지 토지 건물 매매를 중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토지 건물 박스에 안 들어가 있죠. 알선하더라도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쓰여진 것만 알선하는 게 중개가 되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니은에 두 번째 줄 끝에 즉 자동차, 세 번째 줄 가운데 영업권 체크하세요. 자동차나 영업권은 이 박스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이 박스에 안 들어가 있으면 중개 대상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써져 있죠. 왜 중개 대상물이 안 되는지 알겠죠? 법 3조에 이름 올려야 한다, 안 올려야 한다? 올려야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자, 이제 두 번째는 요거네요.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행위,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못하는 거 알선하는 게 중개니까 오른쪽 위에 2번에서는 요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행위가 써져 있죠. 그래서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거래 당사자라면 예컨대 매매계약 같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고 임대차 계약 같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죠. 이런 사람들의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그 밖에 권리득실 변경 행위 요게 중개 대상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당사자부터 좀 볼게. 당사자에서는 B를 봐보세요. B. 스몰 B를 보면 오른쪽 위에 자, 양쪽으로부터 예컨대 매도인, 매수인 양쪽으로부터 의뢰받은 것을 쌍방 중개랍니다. 한쪽으로부터 의뢰받은 것을 일방 중개라고 해요. 매도, 매수인 중 중개사가 한쪽으로부터 의뢰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한쪽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도 중개냐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양쪽으로부터 의뢰받은 쌍방 중개는 물론이고 한쪽으로부터 의뢰받은 일방 중개도 중개에 포함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요. 니은에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행위가 중개 대상 행위가 되는데 매매 교환에서는요. 소유권이 등장합니다. 소유권을 사고 팔면 매매가 되고 소유권을 서로 바꾸면 교환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는 돈 주고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를 임차권이라. 근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에 한정하지 않고 그 밖의 권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권리에 발생 변경 소멸되는 우리가 득실 변경 행위도 역시 뭐가 된다? 중개 대상 행위가 된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요 오른쪽 페이지 보면
우리가 조문에는 A에 매매교환 임대차가 있고 또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에 한정하지 않고 B에 보면 그 밖의 권리, 즉 소유권이나 임차권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에 용인물권에서 지상지역 전세권, 담보물권에서 유치권, 저당권이 그 밖의 권리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판례가 나와요. 여기 보세요. 매매교환 임대차에 한정하지 않고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으로 들어주는 두 개의 판례 중 하나가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 밖의 권리에는 첫째 줄 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 포함 그랬죠? 그렇죠? 저당권이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니까 두 번째 줄 끝에 저당권 설정행위, 저당권 설정행위도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로서 중개 대상 행위가 된다 안 된다?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서 알선을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두 번째 줄 끝에 가로해요. 저당권 설정행위 가로했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에 들어가서 중개 대상 행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가 거의 한 해도 안 빠지고 오른쪽 밑에 판례가 출제가 됩니다. 그 별표해 놓고 기억을 해 주세요. 제일 밑에 판례. 또 하나의 판례가 넘겨보시면 왼쪽 제일 위입니다. 왼쪽 제일 위에 보면 우리가 유치권이 나옵니다. 유치권. 왼쪽 제일 위에 박스에 2번 판례 나와 있죠. 유치권 이전이 소개가 돼요. 유치권 이전이. 두 번째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에는 뭐가 들어온다? 유치권 이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유치권도 첫째 줄 끝에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 함께 이전이 가능하고 그랬죠. 두 번째 줄에 이전 동그라미에서 이전 유치권 이전이죠. 유치권 이전도 중개 대상 행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해서 칠판 보세요. 우리가 중개는 소개 알선인데 앞 페이지에서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뭐 토, 건, 입, 강, 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동차나 권리금이나 영업권은 중개 대상물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다?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에 한정하지 않고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이도 중개 대상 행위가 되는데 앞 페이지 밑에 판례에서는 저당권 설정이 있었고 왼쪽 제일 위에서는 유치권 이전도 중개 대상 행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이 대상물과 이 대상 행위를 못하는 것인가요? 알선하는 거죠. 알선이란 말은 소개하는 거죠. 흥정하는 거죠. 요 소개하는 거, 요 소개가 바로 중개입니다. 중개 대상물과 중개 대상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준개가 됩니다. 알선한 것이 중개가 되는데 가로 2번에 이 알선, 즉 중개의 성질이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됐나요? 네 글자로 사실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번 주에 며칠 전에 민법을 배웠을까 아마 민법 첫날 첫 수업 때 법률행위라는 걸 강의를 들었을 겁니다.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 하는데 사실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에 족보를 두고 있는데 알선은 뭐다? 의사표시가 없이 예부적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해서 대법원은 중개를 알선을 뭐라 부른다? 네 글자로 사실행위라고 부른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행위를 체크를 하시고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세요. 오른쪽으로 와서 우리가 판례가 나오는데 먼저 그 2번 판례 보면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 1번 판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네요.
앞에서 당사자와 관련해서 양쪽으로부터 의뢰받은 쌍방 중개도 중개가 되지만 한쪽으로부터 의뢰받은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한다 안 된다? 중개에 포함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가로 1번 판례고요. 그 밑에 가로 2번 판례는 뭔가요? 가로 2번 판례. 거의 계속 출제가 된 거의 제일 많이 출제가 된 판례입니다. 가로 2번 판례도 별표하시고 어떤 행위가 중개냐 아니냐는 우리가 세 번째 줄에 중개의 의사가 있냐라는 것은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중개의 의사라는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줄 끝에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에 따라 중개 여부를 판단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알선, 즉 중개가 있었냐 없었냐는 세 번째 줄에서 중개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소를 고려함이 없이 네 번째 줄에서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너댓 번 답으로 출제된 판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지금 뭐가 끝났냐면요. 2조 1호의 중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이 중개가 끝나면 곧바로 2호의 공인중개사를 설명할 듯 싶은데 여러분 책은 바로 3호의 중개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3호의 중개업으로 들어가냐면 1호의 중개하고 3호의 중개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설명의 일관성을 위해서 먼저 중개업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네모 2번에 중개업이라 하면 그랬죠. 그래서 2조 3호에서 중개업이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개업이라 함이 뭐냐 이 말이에요. 중개업이라 하면 결국은 중개 영업이죠. 중개업은 중개 영업, 중개 업무죠. 그렇죠. 중개 영업이라 하면 일단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의뢰가 있어야 돼. 의뢰가. 팔아주세요. 세를 내주세요. 의뢰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의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개 영업이니까 영업이라 하면 돈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중개업은 중개와 달리 반드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래요. 보수를 받고. 세 번째는 영업이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영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영업으로. 중개를 무엇으로 해야 한다? 업으로 해야 돼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개업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될 요소를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넘기니까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겁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을 거, 이 의뢰라는 두 글자는요, 네 글자로 쓰면 의뢰인과 중개사 간의 중개 계약이 됩니다. 이 의뢰라는 것은 뭐다? 의뢰인과 중개사 간의 무슨 계약이다? 중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동그라미 기억 두 번째 줄에 의뢰, 즉 중개 계약이 의뢰인과 중개사 간에 체결돼야 한다 안 돼야 한다? 체결돼야 돼요. 됐습니까? 두 번째는 이은혜. 자, 동그라미 2번에 이건 지금 중개를 영업으로 한 거니까 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2번에 뭐라 했어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랬죠. 앞에 중개는 보수가 언급이 없었죠. 무보수도 중개는 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받아야 한다 안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보수를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에 보수를 주라 요구하는 거. 걱정 마, 내가 돈 줄게 약속하는 거. 요구 약속은 아직 받기 전 단계죠. 제일 밑에 박스 판례 보고 있죠. 요구 약속은 보수 받기 전이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중개업이 돼요, 안 돼요? 요구 약속은 중개업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가 여기 보실래요? 우리 중개사법 48조 1호에서는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등록하지 않은 자가 무엇을 했을 때? 중개업을 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기에 2조 3호의 중개업은 의뢰가 있어야 하고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잖아요. 그래서 중개를 무엇으로 할 때? 업으로 할 때죠, 업으로. 근데 지금 받아야 하는데 왼쪽 제 밑에 판례에서는 요구 약속만 했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니까 받고가 아니네요. 그러면 중개업이 아니네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제일 밑에 판례 보니까 우리가 의뢰 있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게 중개업인데 세 번째 줄에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 받을 걸 약속 동그라미, 요구 동그라미. 이 경우에는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으니까 네 번째 줄에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할 수 없고 따라서 48조 1호에 무등록 중개업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체크했습니까? 불러준 부분은 체크해 두세요. 다 읽으면 시간 낭비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봤던 중개업에 관한 첫 번째 판례고요. 두 번째 판례는 여기 볼래요? 중개를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업으로 해야 됩니다. 업으로. 중개를 업으로 한단 말은요. 업으로 한단 말은 영업으로 한단 말 아니에요. 직업으로 한단 말이죠. 직업으로 하니까 우리가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지 아마추어가 아니죠. 그래서 반복성이 있어야 하고요. 계속성이 있어야 하고요. 영리성이 있을 때 우리는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4번에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하면 업으로 한다 하면 기억의 두 번째 줄 끝에 계속적, 세 번째 줄에 반복적, 세 번째 줄에 영리목적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디귿에 보면 우리 대법원 판례도 세 번째 줄에 계속적, 반복적 또 영리성 이런 걸 고려해서 중개업이냐를 따지는데 따지는데 넘겨보세요. 넘기니까 제일 위에 판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제일 위에 판례 보니까 방금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했죠. 그렇죠? 세 번째 줄에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 있잖아요. 이런 걸 고려해서 따져줘야 한다 했죠. 그런데 다섯 번째 줄에 체크하세요. 우연한 기회에 단 일에는요. 어쩌다가 한 번 했다 이 말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 했다 이 말은요. 반복 계속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니까 그러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은 그러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와.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영업으로 해야 하니까 반복성이 있어야 하고 계속성이 있어야 하고 영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하는데 우연한 기회 이래는 어쩌다가 한 번 했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 했으니까
반복 계속 의사가 있다 없다? 없으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런 말이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우연한 기회 이래도 거의 안 빠지고 매년 출제되니까 잘 정리하세요. 이제 자 가로 3번에 중개와 중개업의 관계인데요. 자 여러분 앞에서 중개를 업으로 할 때 중개업이 되니까 중개가 중개업은 이와 잇몸처럼 막역한 관계입니다. 중개를 업으로 할 때 중개업이 되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3번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관성. 그런데 또 한편으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앞에서 중개는 돈을 받아야 한다는 보수받고가 없었죠. 근데 지금 칠판에 중개업은 다르죠. 중개업은 보수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무보수는 중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받고를 요건을 하는 중개업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에 차이점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가 1시간 동안 떠든 것이 지금 뭘 떠들었어요? 1호의 중개하고 3호의 중개업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개한 대법원 판례는 거의 한 해도 안 빠지고 매년 등장하는 판례들이니까 잘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은 끝내고 다음 두 번째 시간은 잠깐 우리가 한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